자, 백석의 여승입니다. 내용을 먼저 볼게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합장한다는 게 이제 두 손 이렇게 모아가지고 스님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여기서 가쥐치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풀 냄새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몸에서 왜 풀 냄새가 날까요? 그만큼 이 여승 생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절 생활, 산사라고 하는데 산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승이 된 지 오래됐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화자입니다. 화자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서러워졌다에 줄 쳐주시면, 이 서러워졌다는 화자의 정서이죠. 그죠?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정서가 이렇게 나오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승을 보면서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서러워할까요?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올 텐데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여기서 이 금전판은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이게 당시의 시대상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드러내는 시어. 그러니까 어떤 시대상이냐면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개화기예요. 개화기 일제강점기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 뭐가 유행이었냐면 산을 통째로 사가지고요. 그 산을 통째로 사고 사람들 인부들을 사서 산을 여기저기 파고 다녀요. 자기가 산 산을.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금광이 나왔다. 그럼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 인생 역전. 뭐 로또는 상대도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망해요. 뭐 우리나라에 금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망하는데 어쩌다가 진짜 로또의 확률로 금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금광 개발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광 개발 붐이 일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어입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전판 금광이란 뜻이에요. 금광.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기서 이 파리한 여인이 누굴까요? 금광 앞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어요. 여러분, 금광이 완전 산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옥수수를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서 옥수수를 팔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돈을 벌어야 하고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파리한 여인은 아마도 여승이겠죠. 그러니까 여승의 과거 모습이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승을 만났는데 그 여승이랑 합장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승이 늙은 것을 보고 불경처럼 서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승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은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겠죠.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차게 울었다는, 일단 여러분 여기 쓰인 표현 방식을 보면 뭐가 쓰였지? 울었다는 청각적 이미지인데 차갑다는 것은 촉각적 이미지죠.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청각의 촉각화.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게 이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딸이 있었고 그 딸을 때리면서 울고 있어요. 뭔가 슬픔이 느껴지죠, 이 여인의 삶에서. 근데 이게 이제 왜 때리는 거냐면 그 나중에 그 백석의 그 이야기에 보면 이 딸이 아파요. 아파서 정신을 잃으면 죽을까봐 정신을 차리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때리면서 차게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자, 그다음 3년을 볼게요.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는 남편이죠. 아이고, 남편.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섣벌은 그 벌이죠, 벌. 곤충이요.
그러니까 일하는 벌이고, 그러니까 일하는 벌처럼 돈을 벌려고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려서 10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딘가에서 뭐 죽었거나 그랬겠죠. 이게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의 해체라는 겁니다. 가족의 해체. 일제강점기의 현실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지아비기 이제 돈 벌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도라지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뭘 의미해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혼자가 되었죠. 이 세상에. 사자성어 중에 사고무친이라는, 사고무친, 세상에 나 혼자, 의지할 곳이 없음, 뭐 이런 뜻이에요. 뜻을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딱 사고무친이죠.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산꿩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여기서 이 산꿩은 뭐가 쓰였죠? 감정이입이 쓰였죠. 지금 이 산꿩이 서럽게 우는데, 그죠? 산꿩이 서럽게 우는데 산꿩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죠?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다. 서럽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럽다. 산꿩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죠. 산절의 마당 구석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요거를 중의법으로 보는데, 글쎄요, 이걸 여러분, 이 중의법이라는 건 작가가 두 가지로 해석되도록 쓰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게 중의법인데, 단순히 두 가지로 해석이 되면 다 중의법이다. 그렇게 보는 건 그럼 중의법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상징 같은 건 전부 다 중의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이 작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썼는가, 이게 사실 중의법인데, 뭐 어찌됐든 여기는 일반적으로 중의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로 보는데, 중의법 아닌 걸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필기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눈물방울과 함께,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함께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눈물방울과 함께 떨어진 날이 있었다, 또는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날이 있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슬프게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품은 1년이 현재고요. 2, 3, 4년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설로 보면 역순행적 구성에 가깝죠. 네. 그 다음에 화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여승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소설로 본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에 가까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화자는 나고요. 시적 대상은 여승입니다. 그만 나올래? 네. 여승. 그 다음에 주제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개인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이 겪은 이 현실은 이 여인의 개인의 어떤 특수한 그런 경험은 아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볼게요. 특징은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유사하다. 네, 그래서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의 삶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현실에서 과거로 시간의 역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시간의 역전이 일어난다 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뭐 감각적 이미지, 특히 아까 공감각적 이미지, 청각의 촉각과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도라지 꽃이 좋아 이런 건 시각적 이미지도 있고요. 감각적 이미지들이 사용되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백석의 시는 이미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누구야 어떤 교수님이 이게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뭔데 그 백석의 시를 서사시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서사시가 뭐냐면 서사시는 스토리가 있는 시, 이야기가 있는 시를 서사시라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백석의 시를 서사시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서사시로 본 그런 시점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석의 시에 보면 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릴 때 이야기라든가 여기서 뭐 여승을 만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이제 서사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승은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주제,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